최근에 이제 그 협회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거를 이제 그 각 시도 우리 협회장이 모셨으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한 10분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 그 대의원 총회에서 그 행정감사를 지명을 했는데, 그 행정감사가 그 체육회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 인준을 못 받은 이유는 그게 아마 그 3선 이상으로 해가지고 인준을 못 받았는데, 그게 꼭 그 대한테니스뿐만 아니라 중부연맹이라든지 다른 연맹에 이사든지 뭐 부회장을 했다 그러면 그게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년 그 우리 저 감사님이 인준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대의원 총회에서 저한테 그 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정감사는 제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1월 달에 그 정기총회, 우리 정기 대의원 총회 할 적에 그때 그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시면은 그때 다시 이제 저희가 그 체육회에다가 인준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취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협회에서 다음 주부터 각 그 7개 산하연맹에 감사가 나갑니다. 감사가 나가는 이유는 그 문체부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거의 협회에서 산하연맹을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협회가 그 감사를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문체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7개 산하연맹에 그 감사를 하겠고요. 저희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이틀씩 해가지고 이 감사를 나가는데, 뭐 잘 되는 데는 뭐 어떤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개별해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연맹은 택배로 기속시키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취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잠깐 그 축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번에 그 일부에서 각 시도에서 일부에서 우승하는 팀은 내년 5월 정도 되면은 그 유럽에서 그 시니어 챔피언십이라고 굉장히 큰 시합이 있습니다. 그게 그 참가를, 우승팀을 참가를 시키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우리 선수들한테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싸우시라고 해주시고, 뭐 사실 경비가 꽤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그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메이저대회에 정말 그 코치들한테 메이저대회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여기 호주 오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협회에서 코치를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가 순서대로 이번 호주 오픈은 뭐 어디, 그 다음에 프랑스 오픈은 또 어디 해가지고 17명 코치를 저희가 내년에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겠지만은 각 시도에서 회장님께서 엄선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은 뭐 물론 뭐 그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치는 뭐 인물들 가고 싶다,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오픈 가고 싶다, 그것도 정해주시면은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많다 그러면은 추첨을 해가지고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호주 오픈부터 시작을 하니까 각 시도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협회에서 경기를 다 전에 부담해가지고 6박 7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은 그 테니스 경기를 보고 이틀은 또 뭐 관광하고 그런 순서대로 저희가 그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협회에서 하는 일이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작업이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이내에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펀드도 이제 자금 모금을 했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년에 이제 그 동호인 대회도 어떻게 이제 그 경기 방식을 바꿔가지고 할 건지, 그것도 저희가 이제 별도로 팀을 짜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할 생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협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감사를 하십니다. 합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연말에 감사를 뽑아도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12월 말로 감사가 끝나고 다시 회계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긴급하게 행정감사를 뽑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감사가 회계감사는 아까 회의했죠. 예. 위임한 분이라도 빨리 해야만. 그렇죠. 그것도 빨리. 회계감사라도 먼저 선임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예, 그래서 이게 감사도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빨리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 예전에는 그냥 치생연합 하면 되지, 지금 체육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권이 없이 예. 업무가 진행이 되면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학생을 드리고요. 현재 감사는 사령했으니까 회계사가 구상이 관계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동을 하면 되니까 행정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감사란 결과적으로 지금 후임 감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보가서는 내야지 별 문제가 아닌 것입니까? 문체부에 아니면 대한체육회에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임제 지수가 이게 그 정도 갔을 때는 이임제 지수 붙였다. 과연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내가 봐서는 그 말씀드리는 거는 비워둔다는 것도 나중에 책임의 여지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감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어제 정권에 보면은 어떤 그 회장님이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대연총회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를 들어가지고 회장님들이 과반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예를 들어 모이셨다 하면은 여기서도 대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도 안 되는 이건 굉장히 공부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안 하는 게 이분이 일주일 전에 공부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안 됐다는 얘기. 이건 못하면 할수 있을 텐데 안 됐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은 요즘 시공장도 인증을 올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순서, 그다음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냐면 그동안 그 협회를 수행한 통장까지 확보라고 해요. 네. 저희도 그랬거든요. 이게 심각한 게 그래요. 거기서 만약에 목표가가 되면 이게 많아더라고요. 그런 거 아직도 저희가 폭발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협회에서 별도로 그런 임시 내용 저희가 하든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그 감사 선임에 대해서 대의원총회 별도로 하시는 것보다는 예. 10월 초에 우리가 정국체전이 있으니까 정국체전 그때 그 대의원총회를 해가지고 감사 기준을 위한 거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월비안 대표들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 그거를 사전에 공지를 해야 공지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하면은 그 정상이 하나만 가지고 빨리 정리해버리면 그냥 좀 부담이 좀 덜어지죠. 왜냐면 사실 이 행정 감사도 중요하고 또 회계 감사도 중요한데 계속 공식이 되기 때문에 대개는 좀 이루고 나가지고 할 수 있지만 행정감사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상당히 문제가 생겼어요. 또 뭐 좋은 이야기 없으십니까? 그럼 되게 정책이 내년도 협회 개최지 선정에 대해서 아, 예, 예, 예. 그리고 참, 제가 하나 또 빠졌는데, 지금, 오늘은 이게 생활체육의 대통령인데, 엘리트 쪽에도 대통령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대회를 두 개를 통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대회지만, 엘리트도 굉장히 큽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그 협회에서 저희가 그냥 결정을 못하고, 각 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공고를 내려보내면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시에서 할지,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시도는, 저희한테 나중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일단은 그 내년도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대통령기하고 대한체육회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한체육회장기도 엘리트랑 같이 합쳐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까지는 확정이 돼야지 그 채택이 된 그 도시가 그 예산을 또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안에는 이게 지금 완전히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일단 9월 한 20 며칠까지는 유치 신청서를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협회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그 프레젠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시고 그거를 결정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저희가 감각이 낮을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해서 통합회장을 하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범하고 방대했다고요.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 잔치가 축소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체육인들에게는 득이 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의 우리가 대통령기나 우리 지금 협회장, 체육회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통합한다, 내 자체 통합하는 건 좋지만, 과연 그 예산 범위, 그 다음에 또 지원되는 게 각 시도에서 보면 따로따로 지원되잖아요. 그 지원되는 게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엘리트 대회와 생활체육을 같이 병행해서 대회를 열 수 있는 시도가 몇 개가 될까? 제가 봐서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야 이 성급히 서둘러서 되는 건 아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축소가 된다 안 된다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 그러니까 이제 협회에서는 중앙협회에서는 빨리 결과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정확히 고지를 좀 해주시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내년에 합하는 걸로 하고 예산까지 다 합하는 걸로 저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액션을 빨리 취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시는 게 나는 옳다고 지금 봅니다. 제가 결론을 내기 전에 네, 네.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이상적인가는 하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시면 좋은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니, 요거는 지금 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1, 2년 안에 뭐 당장 지금 정차가 되기는 조금 힘들어도 한 1, 2년 시간이 지나면은 상당히 안정되지가 지금 저 제가 전문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체육회에서 그 대학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줬어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대회가 각각 이루어지는 거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각 학회에다가 연락이 와요. 하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은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위원들이 통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것이 빠르면 내년이고 늦으면 아마 후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기자님께서는 좀 미리 우리는 하자,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년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9월달 전에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9월달에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도록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현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합쳐달라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부산시도 지금 그 전국 행사를 부산시에 좀 유치를 해라 또 하는 게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뜻입니다. 아, 굉장히. 그 얘기를 예, 아니, 대통령이 말고 뭐 하여튼 제목된 규모를 예, 예. 아주 관계도 좋다. 예. 부산 한번 좀 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통합되는 시점에 예. 어떤 한번 기획을 해봐라 해가지고 우리 지금 기획 준비하고 있어요. 예. 거기다 하고 제가 시에 보고를 곧 한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각 시도도 뭐 긍정적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저희 강원도 본다 그러면 자체 그 종목이 다 통합이 안 된 종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에서도 내년 예산에 대한 지금 엘리트 따로, 생활체육 따로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분수에 사실 소에 달려있거든요. 지금처럼 빨리 통합해버리면 시장 분수는 소를 잃어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부터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같다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있으려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생활체육대회가 주말에 이루어지죠, 그죠? 그리고 엘리트는 월요일부터 평일날 주로 이루어지고 주말에는 경기가 별 없습니다, 중계선수여서. 그러다 보면은 엘리트들께 가격이 없는 거를 생활체육에서 많은 선수들이 지켜봐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시너지 효과가 저는 좋을 것입니다. 결승전은 뭐 토요일로 한다. 그렇죠, 예. 중요한 말씀드리면 통합의 대의 자체가 어차피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원래를 돌리는 저희는 이제 그 원칙대로 우리가 같이 노력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쪽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일부는 고려할 면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제가 왜 아까 대기장으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즘 그 엘리트 체육에서도요, 그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주말에 끼워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 지금 우리 국제대회를 강원도에 2개나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 좀 내년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회를 열어주겠다. 그런데 대회를 열어주려 해서 수요일, 일요일에 우리 대회를 생활체육대회 하잖아요. 경기장이 자꾸 안 돼요. 엘리트 체육은 어차피 준결승에서 결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다음 주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결정을 낼 수 있지만 주말에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도 제가 경기장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울 수 있는 시도가 몇 군데가 될까? 이 부분도 고민해 보셨는데. 근데 사실 주변성 개수는 몇 개는 아닙니다. 예, 그래도 뭐 주변성 해봤자 뭐 나중에 해봤자 4개밖에 안 되고.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엘리트 대회는 한 경기가 보통 2시간씩 가요. 2시간 가요. 그럼 그 시간을 빼놓고 일단 경기가 저희 기획을 했어요. 그 시간은 우리 동호인들이 수업을 하고 전부 관람을 하자. 2시간 나머지 자녀가 또 일을 칠 수가 없어. 그거는 사실은 공헌을 해주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LT 샵을 하는데 너무 간격이 없고 텔레비 중계를 하는데 공헌을 해주고, 이거는 동원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은 그대로 진행하고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을 그런 거 자신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일선권 대회 하면은 그런 식으로 동호인대회도 하면서 엠페도 하고 어디가 그 사실은 그만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그 동원을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잡아놓고. 잡아놓고 못하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동호인들이 대부분이 맞아요. 자기가 게임에 떨어지면 가요. 가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 예. 그래서 2시간 동안만 부탁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진행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하고 이제 기다려서 한번 이제 구경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 시니어 이벤트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총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니어 이벤트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 해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못 열지만 그 다음에 또 준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건이 제가 볼 때는 성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대를 못 열면 또 다음 대도 큰 대도 또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작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기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대회는 열 수 있는 시가 있겠고 예를 들면 이게 맞아요. 예.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인생 그럴 수밖에 없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역시가 돼도 벤트장의 여건이 그냥 우리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내가 있어도 국제적인 뭐 이런 뭐 챌린저나 이런 거 김천 같은 경우에는 열고 하자는 건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가고 싶어도 광역시에 들어가면 예산 못 준다 하고 이러니까 예. 지금 진행 끝나고 났습니다. 예. 광역시 제대로 그러게 광역시 다음을 듣고 하려면 돈 얼마밖에 안 나간다 이러면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하고 싶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 1년에 한번 가져가지고 어떤 대회가 큰 의미가 약간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다니고 있게 시도에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지금 저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1부에서 지금 우승 팀을 보낸다 이러는데 2부로 그래서 이제 1부에서 우승을 하는 게 어떻냐면 각부의 나이별로 예 맞습니다. 우승자, 준우승자가 그 시도는 종합 우승이지만 예. 각 나이별로 우승이 다 다른 시도에 가면 금메달 따는 사람. 예. 그러면 그 최고 우승자부터가 그 나이에 맞는 우승자, 그게 한 도의 종합 우승자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우승자만 가는 거죠. 제가 그렇게 예.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아니 2부를 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부도 문제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뭐냐면 아 이거 1박 이거 붙여봐요. 어떻게 되나? 아니 이거 공원 관련해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지금 그 이부가 아니 1부, 2부 뽑아가지고 금메달끼리 아니 싸우고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고백했는데 제가 고백했죠. 저는 이 대회에 사실 처음 왔다고 네, 고백을 했고 그래서 저는 모든 일부가 실력 차이도 와 너무 아 우리 광역시군 1부고요. 우리 저쪽이 아이 참나 무슨 얘기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이해해 주셔야 알았어요. 대표님 의지만 저희가 알고. 아 그래요? 내가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질문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에 회장님 그 시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시도에서는 이제 우리 스폰서가 있고 스폰서에 대한 우리 이제 그 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회장이 우리 생활시설 전임 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헤드에 대한 스폰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윌슨에서의 그 후원 부분도 많고, 우리 예전에 보면 연합회장기 할 때 시도에 다 예산을 내려보내고 내려보내서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한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 게 예전에 우리 판례를 보면 그 우리 시 대퇴협에 임원을 인준할 때는 그다음에 그 시도 회장에서 또 의견을 좀 나눠가지고 이제 추천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회장님께서는 시도하고의 이런 관계에서 좀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혹여나 뭐 내년 초에 다시 또 임원 선출이 또 기회가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7개 시도가 있고 7개 그 산하 인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여기서 한 명만 해도 그 현재 우리 대한대협회 임원진이 다 찹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아마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분씩 제가 배치로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강원도도 한 분이 제가 대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울산은 예, 울산은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울산에는 그 유명한 그 대학팀 감독이 있어가지고 예, 대학팀 감독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대표팀 감독에 선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막 행동을 했지만 다 여러 가지 그 안대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시도에 두 분이 가면은 마를 거고요. 되게 두 분이 가면 마를 거고 한 분이 가면은 거의 정상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시도에 다 배정이 된 걸로 저기 중국에도 되어 있죠. 예, 중국에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회장님의 편파적인 그런 인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시도하고 대표협하고의 그런 관계가 되면 왜냐면 시도에서 전혀 관계가 안 되는 분이 또 대표협에 임원을 내면 되게 껄끄러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아마 복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아니 그 부산광역시가 서울광역특별시보다 더 다른 도시인데 예. 부산에 이사를 한 명도 없다니까 내 욕 많이 듣는 거. 부산에 내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감안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거 각 시도에 이사를 뽑았는데 불구하고 회장님하고 또 전혀 친분이 없으면은 그것도 참 문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저 최경선 차장이 설명을 지금 잘 할 겁니다. 예, 설명.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폰서 헤드 예, 지금 저희가 그 헤드 부분은 2015년도 저희가 그 미입금된 돈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전에 우리 이제 전임 이대봉 회장님하고 그 헤드 대표하고 만나셔가지고 일단 빨리 이걸 좀 해결을 하자. 그래서 3천만 원은 일단 탕감을 하고요. 나머지 3천만 원 중에서 현금으로 2천을 받고 물건으로 1,000만 원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분 만나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해서 화폐에 2천만 원 입금이 된 상태고요. 물건도 1,000만 원어치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제 곧 들어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2016년도 올해죠. 올해께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올해 이제 그 회장 선거도 있었고 또 통합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그 헤드에다가 저희가 제시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대한 그 공식 후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하고 회동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거하고 내년 거는 일단은 우리 회장님하고 헤드의 대표하고 만나서 금액을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은 계약을 파기하든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표에서도 우리가 대학 생활체로 대퇴협에서도 헤드하고 계약 관계를 갖고 있다는데 대퇴협에서는 헤드에서 계약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퇴협에서 계약 진행을 제대로 하는데 생활체는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드에 이제 우리 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현금 8,000과 물건 7,200이거든요.
있는데 우리 쪽에 랭킹 대회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런 수직 타산이 안 된다. 그래서 1년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이거 계약 다시 합시다. 내지는 감액해 주세요. 계속 이런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쪽에서. 근데 이제 우리 전 회장님께서는 그거를 달래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건 도저히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헤드 문제는 지정부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해결하는 문제고요. 그걸 이제 각 회끼리 얘기를 하는 문제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우선 생체 쪽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윌슨 쪽에서 윌슨에 공을 구입하고, 우리 이제 생체 쪽에 다 그 공인구가 윌슨이었고, 윌슨 쪽에서 받아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네.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장선상의 문제인데, 전임 회장께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 부정적 조치를 꼭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났으니까 결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그걸 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이제 지금쯤은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부터 쭉 성전에 같이 일을 하셨고 했으니까 차장께서 벌써 구조적으로 뭔가 말씀드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계속 얘기가 나올 거라는데. 그래서 신임 회장님께서는 전에 자율부대한 거 좀 빨리 끝내고 새롭게 저 사람들하고 스폰서십을 갖는 거 어떤 형태로 가질까를 고민하는 게, 나는 좀 더 많이 뺏어오는 걸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밑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처장님께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혹시 전임 회장이 되고실 거 예상하셨나요? 네,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랬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에 따른 대책이 있었어야 돼요. 의전에 대해서. 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상 우리 생체 쪽에 같이 했었던 사람은 어쨌든 우리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반기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협회 쪽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회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임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을 거고, 그건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규정을 하실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관계, 전에 같이 하여튼 우리 회장이었는데 뒤에 있는 걸 그냥 이게 인정상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다른데 자리를 미리 좀 예상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면 어떻게 좀 안 친다든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주 좀 이상하게 우습게 됐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분들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좀 해결을 미리 좀 대책을. 제가 이야기 좀 드리면, 지금 그 헤드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차장 이야기하신 대로 전임 회장님이 자기 직권으로 6천만 원을 3천만 원 감한다. 이거는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제시로 계약을 내가 몇 년 동안 썼고, 또 우리가 이행을 안 한 것도 없고, 이행을 다 했다고. 다 했는데 감해주를 하면 자기 혼자서 감해줄 수 있는, 그러면 자격이 되느냐, 권한이 되느냐. 회장은 모든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나온 걸 이행을 하는 사람이지, 집행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그걸 감해줘가지고 그거를 한다. 내가 들면 3천만 원 내놓겠어요. 그것도 3천만 원 받고 내가 3천만 원, 내가 6천만 원 당당하게 내놓는 게 원래 헤드가 해야 돼, 대표가. 그건 왜 자기 직권에 3천만 원 하는 거야? 그게 첫째는 다문제다.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단체에 소송 걸려가지고, 그게 소송이 왜 걸려가냐면은 공식 사용으로 썼는데 공식 사용으로 계약을 안 했다. 그래가 소송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체육위원회한테도 모든 우리가 랭킹 대회 지금 헤드공을 다 사용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수익 사업을 가지고 계산하고 안 하고, 자기는 차후의 문제다. 홍보적인 문제, 자기들이 성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차후라도 있는 게 시행의 소리가 또 있다. 그럼 지금 현재 또 9월달까지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지금 쓰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지금 준비가 안 되겠다. 또 감해줄 거냐? 저번 앞에 3천만 원 있었기 이번에도 3천만 원밖에 못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거는 내용 증명 국민이 보낸 것도 아니고, 내용 증명에 보낸 거는 법적인 문제를 걸겠다는 뜻이야. 그건 법적으로 소송을 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받아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끊고 맺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용 경비를 못했어요.
이거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에다가 예. 자, 이거는 구두를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왜냐면은 깎아줬으면 서로의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어떤 이유로 깎아줘야 되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냈고, 거기서 내용 증명이 또 저희한테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뭘 못 지켜가지고 돈을 못 받는 거냐? 어떤 이유가를 확실히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앞에 주농철이 매장이 있지만 저는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려고 지금까지 한 달 넘게까지 끌고 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제가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저희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헤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네, 저희 문제가 아니지만. 전체 문제. 예, 저희 문제 아니지만 이걸 일단 끊어야 되는데, 분명히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 윌슨이 지금 결승 인사가 왔는데, 자, 헤드는 그래주는데 와, 우리는 좀 안 맞으면 없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이대보면 이게 제가 아까 엘리트의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엘리트의 볼 사용료가 생활체육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엘리트에는 약속 안 지키고 생활체육은 약속 안 지키다는 것은 이건 기업 이익하고 전혀 관계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무시한 거다. 단 저는 결론을 내주신 것 이번에도 박 회장님께서는 우리 헤드하고의 어떤 절충보다는 우리의 그리고 이 하나 이야기를 좀 잊어버리는 게 아마 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처장님도 그걸 아시려고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주은호 회장님이 이대공 회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주은호 회장이 이대공 회장님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에 이사님들이 돈을 내는 게 연회비가 많아. 분명히 그 한번 들으셨죠.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럼 주은호 회장 그럼 내가 낼게. 그 20만 원 그러니까 통합회장을 내가 갖다가 수리해도 이래 됩니다. 마지막까지 선거의 직전까지도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그러면은 모든 걸 하다가 당신한테 다 맡길 테니까 내가 물러나겠다. 이래가지고 물러나겠다. 그러면 주은호 회장이 그 2천만 원을 내가지고 할 거냐. 그 당시 분명히 그 자기가 그래 했거든, 이야기를. 그런 대신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사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 회비는 당연히 내야만 의결권을 가지고 사실 그건 이사 회비는 내도 안 하고 의결권을 다 해버린 행사. 사실은 그 당시 그래. 그래서 그 의결권을 자기가 전부 다 내가 대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좀 양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주 회장이 이대원 회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있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천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협회하고 연합회가 통합 적이면 추진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양쪽 회장님을 회동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힐튼 호텔에서 두 회장이 만나졌어요. 그래서 주원호 회장님께서는 지금 협회 살림살이가 이렇습니다. 1년 한 5억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예전에 조동 회장 때부터 쭉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 살림살이를 계속 줄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연합회 쪽의 회장님은 1년 내신 게 있고 또 혼자 내시는 게 아니라 임원들하고도 걷어서 버는 돈이 한 1년에 1억입니다. 그래서 임시회장이 돼서 완전 통합회장 되기까지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억에서 3억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대공 회장이 내실 수가 있다 그러면 본인은 양보를 하겠다. 만약에 그걸 내실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대공 회장이 양보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협회에서 임원들이 돈을 내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내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대공 회장님이 그거를 노를 하신 거죠, 이제. 노를 하시고 결국 경선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사 얘기도 이야기합니다. 한 10일 후에만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단 하나 이게 이사의 승인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리중의 승인사항이고 무채부에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하나도 안 갖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거는 한이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근거로 해서 유사품들을 이게 차입을 30억 이상하게 차입을 했는데 이 차입을 하려면은 그 금액부터 어떤 이율부터 해가지고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 그다음에 대회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저한테 싫은 이야기도 좋고, 그죠? 이렇게 문제점을 다 노출을 시켜야 문제가 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수인계하면서 지금 한 달 여성도 지금 끌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앞으로 대의원 중에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해요. 육사코드 관계는 김용호 감사님, 회장님. 그때 감사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내가 지를 낸 게 육사코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회장님이 안 되고 다른 분이 회장님이 됐을 때는 이 육사코드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래가지고 그때 아마 녹취를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부분은 완벽하게 이제 저 철학기관을 완전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공사 시작 들어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게 그 벼룩시장에서 미디어 윌에서 돈을 차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차용금으로 들었어요. 그 만약에 회장님이 그 차용금을 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차용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런 것까지 그 기간이 20년이나 어떤 일정 기간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나오는데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정치를 취하겠다고까지는 이야기를 보험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점이 안 생기도록 해라는 또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 다 맞습니다. 맞고 육사코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할 거다가 이야기했지 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갖고 하는 걸 다 명시를 해야 돼. 이사에서 승인 이사회를 안 걸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차입금이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이사의 서류사항인데 예, 그런 부분이 단지 육사하고 해가지고 관계해가지고 미디어에 끼가지고 돈만 빌린다는 이야기만 했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요번에 이제 대한체육회 감사도 있고 저희 그 자치회에서 인수인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육사코트가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수익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육사코트를 왜 우리가 운영하냐? 그게 이제 미디어 윌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이거는 저 테니스 협회에서 운영권만 가져오는 운영을 하는데 그 수익이 되느냐 이거는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그게 대의원 총회의 연말 사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 동영상 봤습니다. 그렇게 내가 추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나왔지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일제히 이야기 없었죠. 단지 이게 만약에 내가 차기에 통합 회장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다음 회장이 하면은 이게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때 나오죠. 가서 그 이야기만 나와있지 그 모든 부분이 예를 들면 금액을 얼마를 해가지고 얼마를 그거는 세분의 이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사회 그리고 대회총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되고 그게 아마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또 마찬가지. 예, 제가 그걸 다 갖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법적인 문제도 좀 있었냐면 이게 수익을 못 하는데